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현재 장세의 핵심은 결국 4차 산업혁명이라는 지속성과 유행성 혹은 단발성과의 충돌로 요약되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넉넉 잡아도 한 3월 말 정도 이내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은 현 장세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장세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지표. 첫 번째는 역시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 사태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봐야 되겠고, 뭐 결자 해지 논리에 근거해서 본다면 결국은 현 사태의 어떤 진원지이고 향후 글로벌 시장 전체를 주도할 만한 그런 지표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 2월 3일 혹은 이제 4일이었죠. 최악의 어떤 상상력이 반영이 되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세일링 클라이막스 매도의 극점이라고 하거든요. 매도가 일시에 한 번에 다 몰리면서 주가가 거의 뭐 한 9%대 이제 폭락을 했어요. 그 이후서부터 이제 주가가 절대 바닥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여지는 많이 남아 있지만 주가를 이제 크게 훼손할 만한 그런 상황은 연출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환 시장인데요. 제가 전에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원달러와 이제 원달러 환율과 주가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본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을 보면 가장 상위 구조가 외환 시장이죠. 외환 시장, 그리고 채권 시장, 주식 시장, 혹은 이제 원자재 시장, 부동산 시장,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외환 시장에 이제 굉장히 최근에 24일, 2월 24일 이후부터 큰 변화가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한 4조 5천억 넘게 순매도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이제 다이버전스 신호라고 하거든요. 외국인들이 4조 5천억 매도했으면 당연히 그만큼 그 크기만큼 사실 환율이 인상 혹은 원화가 절하가 되는데 거꾸로 원화가 강세를 보였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한 2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 이후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 시장과 한번 연계해서 본다면 외국인이 이제는 그동안의 어떤 매도에서 순매수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핵심 주도주 흐름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삼성전자가 시장의 어떤 8할 이상을 차지한다. 시장의 모든 권력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성 SDI도 이제 투톱 체제를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볼륨 면에서는 삼성전자하고 비교 불가하지만, 여하튼 간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지금 첫 번째 눌림목 과정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서 지금 눌림목 조정을 보이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내수 성장주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내수 성장주 차원에서 역사적 고점 돌파했어요. 18만원 돌파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눌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향후 이제 장세를 가름할 만한 좋은 지표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체험 VIP 관련해서는요, 공감하시는 분들 중에서 함께 하시고 싶다면요, 방송 맨 끝에 자세하게 설명해 놨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자료 보도록 하죠.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입니다. 2월 3일이고 4일이죠. 이번 사태의 어떤 절정이라고 했죠. 주가는 항상 정점에서 악재가 터지게 되면 정점 이후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절정기 속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거죠. 주가가 지금 거의 상해 지수가 9% 폭락했다는 것은 상당 부분의 어떤 매도세가 소멸되지 않나 싶고요. 그 구간이 과거에 이제 8월 6일 날이 최저점인데, 8월 6일 날이 어떤 날이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의 어떤 최악의 그런 구간이었어요. 거기하고 이제 거의 뭐 저가 기준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고, 우리가 향후 글로벌 증시 전체를 이제 판단할 때 전체를 판단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봐서 상해 종합주가 지수를 계속해서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이 먼저 빠졌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빠지고 미국이 빠지고 유럽이 빠졌어요. 그래서 거의 우리가 매도의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매도의 극점이라고 하는데, 매도의 극점은 상당 부분 어떤 해소되지 않았나, 통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2월 24일서부터 외국인들이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4조 한 5천억 정도 순매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절상이 됐다는 거죠. 원화가 절하가 됐어야 되죠. 즉 환율이 인상이 됐어야 되는데 원화가 절상이 됐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결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제 시장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서 빨간 줄로 또 표현을 해놨죠.
자, 원달러 환율과 이제 코스피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그림이 이제 코스피 지수고요. 아래가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인데요. 그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우리가 A 구간으로 이제 표시해 놨는데요. A 구간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원화 환율이 절정 구간이죠. 그때가 지난 그 8월 6일 날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그 무역 전쟁이 최악의 시점이었어요. 그 시점과 거의 일치하는 부분에서 환율이 전환이 돼 버렸죠. 워낙 강세로 환율 인하로 이제 전환이 된 거죠. 그것도 외국인들이 4.5조 정도, 4조 5천억 정도 순매도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원화가 절상됐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다이버전스 신호라고 그러죠. 결국 주식시장은 외환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위에 그림 보시면은 그 구간이죠. 2월 24일서부터 외국인들이 한 4조 5천억 정도 넘게 4조 5천 한 500억 정도 순매도를 한 것 같아요. 당연히 주가는 이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악재가 지배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좌측 보면 외환시장이 주식시장에 선행한다. 그 초보 투자분들도요, 이게 원달러 환율이 이제는 우리가 외환시장이 남의 영역이 아니에요.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억 갖고 1억을 벌었다고 치죠. 그런데 환율이 반토막이 났다면 그러면 의미가 전혀 없죠. 그래서 외환시장은 우리 실생활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외환시장과 어떤 그 여러분들의 사업 혹은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하는 게 이제 사업이 되겠죠. 이것과의 어떤 그 역학관계, 메커니즘을 우리가 잘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고 이제 첫 번째 눌림목으로 해석이 되고요. 제가 삼성전자를 이제 평가할 때 2016년도 이제 지금 표시된 구간이죠. 화살표로 이제 표시됐는데 이때 2016년 1월에 이제 바닥을 찍고 대략적으로 한 25,000원 바닥을 찍고 한 얼마입니까? 한 57,000원 정도. 종가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 2만 원대 후반서부터 57,000원까지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을 줬어요. 2개월 조정을 받았거든요. 2개월 조정. 이번에는 사실 조정이 좀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어떤 돌발적인 악재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지속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단발성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지금 2개월째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3월 달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그 시그널, 의미 있는 제가 보기엔 좀 긍정적인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의미 있는 어떤 그 어떤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그 어제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을 매도하는 것은 죄악에 가깝다는 거죠. 그런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처음에 주식을 배울 때 주식을 굉장히 잘하는 선배님이 저한테 들려준 얘기입니다. 죄악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께서 잘 새겨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 아시죠?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존에 어떤 그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죠. 기술혁명은 역사적으로 볼 때 기술혁명은 모든 어떤 그 불확성을 다 제압하고 다 이겨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으로 한번 시장을 살펴보자는 거죠. 단기적인 어떤 등락에 우리가 현혹되고, 즉 이제 나무에 집착하면 안 되죠. 지금은 여러분들 그 숲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략적으로 한 100년 주기 사이클. 이 콘트라테이프 파동이 보통 60년 주기 파동인데 그 인구 통계학자죠. 그 해리 덴트죠. 해리 덴트는 그 60년 주기에서 80년 주기로 확장이 됐다고 그런 표현도 쓰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삼성전자는 뭐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도 지금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이제 단기 조정 구간인 것 같아요. 최고점이 이제 한 35만 원 갔다가 지금 이제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그 초보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35만 원에서 팔고 30만 원 깨졌을 때 사면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알려고 하면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요. 절대로 우리가 큰 수익을 도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하튼간에 삼성 SDI가 제가 이제 그 몇 월 달인가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간에 유튜브 방송에서 삼성 SDI가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오르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삼성 SDI가 여하튼간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역동적인 어떤 전기차 관련해서 역동적인 어떤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유럽 시장이죠. 유럽 시장이 제가 보기엔 2020년, 2021년보다 2020년 올해가 굉장히 강렬한 어떤 그 역동적인 그 한 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DI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종목은 이제 보시는 종목은 이제 좀 생뚱맞지만 셀트리온. 셀트리온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제일 많이 올랐던, 제일 어떤 그 화려한 시점. 우리가 사람도
어릴 때서부터 이제 절정기가 있죠. 뭐 사람에 따라서 다소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 최고의 절정기, 주가도 앞으로 최고의 절정기가 올 종목에다가 우리가 그 초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 셀트리온이 2017년도에 크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바이오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바이오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뭐 시대적 흐름까지는 몰라, 뭐 시대적 흐름도 사실 부합된다고 봐야 되겠지만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아래 그 영업이익 보시면요, 2016년도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한 2,500억이었는데요, 2017년도에 5천억을 돌파하죠. 영업이익이 배가 증가하죠. 그 주식의 큰 산은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죠. 근데 주가가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구간에서는 초기에 급증하는 구간에서 주가가 제일 많이 오릅니다. 그러면 이것과 유사한 파동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위에 종목 두 종목입니다. 위에 종목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래 종목이 이제 카카오인데요. 두 종목 모두 올해 영업이익이 급증을 합니다. 이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건 제가 숙제입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께서 한번 인터넷이라든가 보고서, 증거사 보고서 보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쉽죠, 사실. 우리가, 아니, 그 증거사 전망치들이 없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건 좀 답답하지만 있는 것들도 있죠. 있는 거는 우리가 찾아내서 거기에 우리가 초기에 투자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이제 좋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면은 2011년도에 설립됐는데요. 사실 그 CMO라든가 혹은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제 기간산업 혹은 장치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10년 설비 투자 사이클이죠. 10년 동안 수익이 잘 안 나요. 계속 투자만 하다가 10년 정도 전후로 해서 본격적으로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하는 단계가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렇다고 그런 거고, 카카오는 이제 그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부터 상당히 보면 자유스럽죠. 그 내수 성장주로 봐야 되겠죠. 네이버는 이제 어떤 이성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지만,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상력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장세라고 보는 거죠. 주가가 가장 아름답게 올라가는 것은 상상력이 지배할 때입니다. 우리 그 사실 젊은 시절에 한 10대 16, 17, 18 그 정도의 연애를 하면 어때요?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학이라든가 뭐 예술 같은 경우는 그 16살 정도에서 18살 사이를 그 연령대에서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뭐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렇고, 그 이몽룡과 성춘향도 그런 거죠. 여하튼 간에 상상력이 지배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이성이 지배하는 그런 장세가 또 오는데, 이성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어떤 실적이 어떤 그 백업이 되는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지금 장세의 어떤 지표 역할로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위 종목이 이제 시젠이고, 그 다음에 아래 종목이 이제 코미팜인데요. 두 종목 모두가 지금 사태의 어떤 그 수혜지로 봐야 되겠는데, 저는 사실 이런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남이 안 돼야지 내가 잘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주식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KTNG 같은 거, KTNG 보면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 국민이 하루에 담배를 한 3갑씩 피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뭐 술 만드는 회사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이 해를 입으면서 좋아지는 주식들은 여러분들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시즌이라든가 코미팜, 물론 기업 자체는 제가 시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코미팜은 제가 잘 모르겠고, 여하튼 간에 그런 그 역상관관계, 지금 현재 사태와 역상관관계 있는 건데요. 예, 어제 그제 같은 경우가 되겠죠.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보면은 대체적으로 단기 피날레를 쳤어요. 물론 얘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상승한다면 지수는 다시 이제 그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시즌이라든가 우리가 코미팜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태와 어떤 그 역상관, 지금 장세와 어떤 그 역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차원으로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반드시 깨뜨려야 한다. 데미안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태어나라는 자, 그 하나의 세계를 저는 역사적 신고가하고 비교하고 싶어요. 그 하나의 세계를 깨뜨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존재하지 않았던, 처음 경험하는. 그 삼성전이라든가 삼성 SDI, 기타 이제 막 삼성 바이오로직스, 카카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한번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아래 제가 써놨죠. 역사적 신고가 돌파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린 것이다. 이렇게 제가 또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체험 VIP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제 안내를 해놨으니까요. 보시고, 저희가 이제 간혹 가다가 체험 VIP 이제 문의를 오거나 이제 가입하신 분인데, 단타 매매하신 분인데, 단타 매매한 분들은 저도 단타 매매 잘 못하고 할 수 있는 영역이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테마주를 하더라도
지속성이 있는 테마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뭐 우리 정치 테마라고 누구 수혜주 누구 수혜주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무슨 사태 수혜주 이런 것들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는 못합니다. 못하고 이제 특히 이제 그 뭐 투기적인 테마 부실주 이런 것들은 전혀 취급을 안 하니까요. 우량주 중심으로 특히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가 그 리딩을 해준다고 하나요? 하여튼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예, 공감하시고 또 이제 한번 그 함께 하시고 싶다면 한번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